김태현의 정치쇼. 나는 이순재 씨의 부하가 아닙니다. 저는 안윤상 씨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다 했어요? 예, 저는 DJ 성대모사도 할 수 있고요. JP 성대모사도 할 수 있고, 김무성 성대모사도 할 수 있고, 이낙연 성대모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7년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비슷하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야 오래 가실 거예요. 오래 가시면 장수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 네. 일단 김수현 평론가가 완벽하게 복사해낸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준석 대표 뭐 당에서는 뭐 준스톤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네. 그거 이제 약간의 갈등 구조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 얘기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들어갈 때부터 뭐 입당식 할 때 이준석 패싱이냐 뭐냐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환영식 할 때도 뭐 윤석열 전 총장은 15분 기다렸네 많이 얘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봉사활동 하는데 왔네 왜 안 왔냐. 근데 어제 또 유력 후보들 대선 후보들 전부 다 전체회의 하는데 거기도 윤석열 전 총장이 불참한 거 아니에요? 물론 본인만 안 온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여의도에서 취재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 간에 갈등 관계가 있다. 예, 일단 지금은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기습 입당을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없을 때 입당을 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주재한 지금 일정에 연달아 2번 결석을 한 겁니다.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쪽방촌 봉사활동은 그래도 부인을 보냈는데 윤 전 총장은 이제 둘 다 참석을 하지 않았고 근데 양측 다 이제 이유는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아니 지금 주자들이 뛰어야 되는데 왜 자꾸 당대표가 이 후보들을 모아서 군기를 잡으려고 하느냐. 지금 대선을 치러야 될 후보들을 빛나게 해줘야 되는데 대표가 너무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만 세울 수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역대 저렇게까지 뭐 당대표가 많이 불러 모은 적은 별로 없었잖아요. 네. 지금도 민주당에도 저런 모습은 나오진 않는 거고 뭐 한 번, 2번 정도 있을 뿐인데 매일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행사도 좀 있으니까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이제 예비 후보들 쫙 불러가지고 봉사활동 다니고 그다음에 전체회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의도가 뭘까요? 일단 본인은 그것이 정당 정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정당 정치. 어쨌든 나는 당의 대표자고 대선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럼 그 과정을 본인이 총관장해야 된다. 그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려를 못한 거는 빠지는 것도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예, 드러나는 것도 리더십이지만은 여백의 미가 또 있는 법이고. 좋은 얘기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치맥 회동 있잖아요. 이걸 공개적으로 한 건 실수가 아니었는가. 실수? 네. 왜요? 그때 보면은 딱 표정이 느껴지는 게 윤 전 총장은 그래 뭐 내가 뭐 젊은 대표하고 술 한잔 해드릴게. 마십시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준석 대표는 너무 들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은 당 밖에 있는 유력 주자를 내가 결국에 최재형에 이어서 데려가는 것이고 이 모든 판은 내가 움직이고 있다. 이게 너무 역력하게 드러나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권력의 그 역설인데 권력을 가진 것처럼 비춰질수록 견제와 질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당 내에서도 아니 뭐 자기가 다 핸들링 하려고 하나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윤 전 총장 측도 그런 불만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이끌려 가지고 입당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 싫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뭐 금요일에 기습 입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을 또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주도권 싸움. 이야. 네, 근데 둘 다 선을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왜냐하면 다 죽어가던 국민의힘이 요 정도까지 온 거는 양측 다 서로 많이 기여를 했거든요. 뭐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4.7 보궐선거가 윤석열 전 총장이 밖에서 딱 야권 주자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또 승리가 쉽지 않았고 또 반면에 윤 전 총장도 밖에서 저렇게 사실 만약에 나 홀로 뭐 40%대 지지율이 나왔으면 당과 손을 잡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보완해 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아슬아슬 줄은 타더라도 선을 넘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요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당대표 윤석열 대표가 당대표 산하에 검증단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보세요? 취재하시다 보면 검증단 설치하는 경우가. 일단 이제 국민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거는 2007년도에 박근혜 대 이명박 그 당시 이제 경선 때 검증단인데 그거는 당대표 산하는 아니었고 선관위 하에 있었습니다. 선관위 하에. 네, 그래서 이제 양측이 치열하게 그때 정말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결국 나중에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이 됐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 취재했던 마크맨들이나 그 당시 이제 검증단했던 의원들은 지금까지도 서로 얘기 안 한다. 이 정도로 감정이 많이 상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네, 이제 옛날 오랜 선배들 뭐 그때 마크맨들은 서로 아직도 얘기 안 한다. 뭐 이렇게까지. 당시 이명박 박근혜. 네. 그때 뭐 이제 그 마크맨들을 부르는 또 별칭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슨 오영재 뭐 이렇게 무슨 뭐 칠 어쩌고 이런 거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뭐 검증은 뭐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두 가지네요. 당대표 산하에 설치했다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검증단장이 김진태 전 의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김진태 전 의원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저격수가 아니냐 예전에 인사청문회 그 얘기도 나오고 김진태 전 의원이 좀 강한 보수색을 띠는 사람이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되면서 국민의힘을 그래도 좀 중도로 데려고 하는데 그거 역행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김진태 단장. 뭐 중도 역행 부분보다도 예전에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후보자를 비판했던 거 이게 이제 더 두각이 드러나는 거고 또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 또 그렇죠. 김진태 전 의원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설명을 하긴 했어요. 검사 출신이나 이쪽이 검증에 뛰어날 것 같은데 상당수의 검사 출신 의원들이 전현직 의원들이 윤석열 캠프에 가 있어서 다른 카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일단은 저는 검증단을 당에서 안 꾸리는 게 상책입니다. 사실 당대표가 신경 써야 될 것도 상당히 많고 사실 당대표는 대선 후보 경선 때 경선 룰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시달리거든요. 2007년 대선 때도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가 원래 범친박 출신인데 이명박 후보 쪽에 유리한 경선 룰을 만들어줬어요. 엄청났거든요. 그 파장이. 그런 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게 당에서 이렇게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게 그러니까 비유하면 국가에서 선거를 할 때 선관위가 우리가 후보 검증도 한다 이렇게 되면 선관위 직원들 엄청 싫어할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자초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각 후보들한테 맡겨두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이게 원론적으로 어디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증단을 한다고 쳤을 때는 단장을 외부 인사라든지 정치색이 없는 사람을 영입하거나 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을 정당에서 많이 써왔었잖아요. 윤리위원장 대부분 외부에서 영입 많이 하니까. 한국 정당 정치가 너무 지나치게 아웃소싱을 많이 하는 성격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김종인이라는 사람도 만들어진 건데 근데 여기서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검증이라는 거는 정파색을 떠나서 심지어 진보 성향인 사람이 검증해도 돼요. 더 철저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외부 인사 생각을 왜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년에 이준석 대표 행보를 보면 대선 경선에서 내가 앞장서서 진두지휘 하겠다. 그렇죠. 내가 후보에 경선 후보 또는 본 선거에서 후보에 가려서 조연을 하진 않겠다는 거는 명확히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역도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다 후보가 선출되면 후보가 앞장서고 당대표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국힘에서 누구든지 후보는 선출이 될 거고 그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관계 설정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같은 문제가 민주당에서도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그래요? 네, 왜 송영길 대표가 후보들보다 더 앞서려고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데 이제 조금 이따 관련 얘기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김진태 전 의원 검증단장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칭찬받을 만하다고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면서 양측의 1대1 구도입니다. 그러면 서로 우리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을 빡빡 끌어모아서 51대 49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미 마음이 많이 상한 이 극성 또 이제 뭐 친박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뭐 그리워한다든지 또 옛날에 그 당을 그리워하던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려면
그들에게 지지를 받는 김진태가 검증을 했는데 괜찮았다. 요 정도는 좀 보장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진태 전 의원이 윤 전 총장만 겨냥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게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그러면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유승민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조금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구나. 윤 전 총장 측은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김진태 단장 임명에 대해서. 아니 제가 김진태 전 의원의 검증까지 다 뚫어냈습니다. 이거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당원인데 뭐 심하게 하시겠습니까? 잘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나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알려진 저 사람이 검증을 그렇죠. 나는 먼저 했어. 이렇게.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도 또 클린 검증단 얘기인데 이게 보면은 후보들은 이건 좀 반대예요. 후보들은 검증단 만들려고 그러고 송영길 대표는 선을 긋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이랑은 좀 상황이 반대네요. 네, 이게 양측은 상황이 다른 게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판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판이 안 짜졌고 그리고 거기는 정치 신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선출직을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뭐 나름 그 이전에 해볼 수 있다지만 이미 민주당은 게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이야기는 이게 아니 법원에서 본안을 심사하는데 왜 자격을 심사하자고 하느냐 이제 와서 이 얘기고 그리고 6명 중에 이재명 지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반대 입장입니다. 지금 이게 뭐가 필요하냐 이런 입장이고 어제도 송영길 대표가 요거 필요하지 않다. 당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오늘 최고위에서 좀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경선 후보들이 이거를 요구하는 거는 보니까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박용진 요 네 후보가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건데 역시 1위 후보고 그동안 많은 네거티브에 시달렸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미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도 요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첫 번째는 반대하는 이재명. 뭔가가 자신 있지 않으니 반대하느냐라는 그런 분위기를 좀 띄우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이심송심 송영길 대표가 공정하지 않아서 이것까지 이재명 지사의 편을 든다라는 주장을 이제 좀 밑에서 깔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하는지 엄중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어때요? 엄중하게 지켜보니까 송영길 대표 못마땅해요? 뭔가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질문 왜 여쭤봤냐면 앞서 제가 국민의힘에 이준석 대표도 너무 앞서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드렸을 때 송영길 대표도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불만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게 경선 연기 때도 그랬고 뭐 생활기본소득이 민주연구원 뭐 한 아이템으로 들어간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조금 전에 이제 리포트 있었는데 한미연합훈련 이것도 왜 당대표가 나서서 먼저 예정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캠프에서는 지금 상황은 무조건 관리만 하고 당은 어떤 그 확장성을 늘리는 그런 주어진 일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6명의 의견이 갈리는 어떤 이슈를 송 대표가 계속 던지고 자기가 앞서려고 하느냐. 거기에도 본인 상을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 거구나.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캠프 불만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볼 때 민주당 분열이래 이렇게 프레임이 짜질 수도 있으니까. 아까 지금 선거를 일단 이겨야 하는데 너무 송 대표가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이제 캠프에서 나오는 거죠. 이쯤 되면은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둘이 만나서 술 한잔 해야 됩니다. 또 힘들어 죽겠다 진짜. 각자 너무 힘들지 않냐. 대표 못 해먹겠다. 그러면 둘 다 이제 난리 날 겁니다. 당에서 진짜 뭐 하는 것이냐 둘이. 몰래 만나야 되죠 몰래. 이게요. 공개 회동하면 안 됩니다. 또 근데 공개 회동하고 이제 대변인한테 얘기하고 아니다. 말 잘못 나가면 아니다. 오히려 공개 회동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당 대표 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거를 이제 만천하에 과시하는 거죠. 여의도 한정식 집에서 두 글자로 된 한정식 집. 아니죠. 치맥 회동으로 가야 됩니다. 치맥으로 이런 거야말로. 네. 저기 근데 이런 것도 있나? 이준석 대표도 나이도 어리니까 본인이 기대하는 것도 있고 정치적 앞길이 그러다 펼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송영길 대표도 586에 맏형이니까 앞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아마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당대표인데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나오려고 그러는 측면이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정치인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차차기를 두 분 다 고민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그런 티를 너무 안 내도록 하는 거, 계산을 좀 하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전에 저 보수 정당 보면 2007년 경선 때 강재섭 대선, 2008년 7년 네. 대선 때 강재섭 대표나 2012년 대선 황우여 대표는 그게 사실은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하는 역할이지. 저 사람들이 차차기에 대선 나고 이러지는 네.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나 윤석 대표나 뭐 그런 점들이 있어서 그러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대표의 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차기 주자들이 네. 대표를 맡는 이런 추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갈 수도 있다.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요거 짚어볼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뭐좀 어떻게 돼요 합당? 이거 해요 말아요? 일단 저희가 요란한 승객 안철수는 탑승각하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는데. 네, 일단 이준석 대표가 9일부터 여름휴가 시작인데 그 전까지 다 만나면 버스는 문을 닫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도 왜 이러느냐, yes or no라고 답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불만을 표시했으나 안철수 대표가 사실 선택지가 많지는 않죠 지금. 그렇구나. 짧게 여기다 논평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끝날 때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네. 나 그 사람이랑 얘기하겠다. 네, 이런 작전일 수 있죠. 이준석 대표는 패싱하고 후보 경선은 후보랑 그렇죠. 네. 1대1로 단판져서 해결하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의당 얘기까지 다 짚어봤고요. 여의도 민초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훈 기자, 김소연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